혹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또 살고 있는 이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마 이 질문에 선뜻 네,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오늘 인간의 만족감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론을 바탕으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무려 90%가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니, 90%라니요.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름 만족하면서 사는 경우가 꽤 있는데 왜 유독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불만족이 만연해 있는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 먼저 우리 사회의 불만족 현황을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그 원인으로 제시된 에너지의 부조화라는 개념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두 스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해보고, 그럼 어떻게 진짜 내일을 찾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불만족이란 감정을 어떻게 성정의 신호로 바꿀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불만족의 나라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불만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바로 이게 우리가 이 주제에 더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개개인의 어떤 성격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걸까요? 이 자료는 아주 독특한 관점에서 그 원인을 설명하는데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 에너지의 부조화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느끼는 불만족이 개인의 실패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어떤 어긋남, 불일치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 개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에너지, 그러니까 나의 잠재력과 역량은 아주 큰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은 그보다 훨씬 급이 낮은 수준일 때 바로 이 둘 사이의 격차 때문에 불만족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은 뭐랄까? 거대한 발전소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고작 작은 전구 하나를 켜는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럼 그 남는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답답함과 불만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서 드는 예시가 아주 딱 들어맞는데요. 평생에 걸쳐서 정말 방대한 지식을 쌓은 학자가 있는데 그 지식을 제대로 쓸 곳을 찾지 못하고 단순한 일만 반복해야 한다면 어떻겠어요? 엄청난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끼겠죠. 바로 이게 에너지 부조화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두 스님 두 개의 길입니다. 이 비유를 들어보시면 이 에너지 부조화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두 스님이 지금 똑같은 절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A 스님은 목표가 그냥 다음 생을 위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절에서 명상하는 게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반면에 B 스님은 깨달음을 얻어서 사회를 바꾸는 큰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즉, 훨씬 더 큰 에너지를 가진 거죠. 그러니 이 좁은 절에만 머물러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불만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비스님의 불만족은요, 그의 목적, 즉 그의 에너지가 현재 상황이라는 그릇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이건 그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잠재력을 가졌다는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 네 번째, 나의 진짜 일 찾기입니다. 자, 그럼 이 답답한 에너지 부조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신의 진짜 일을 찾는 것이라고요. 이 자료는 이 점을 정말 강하게 강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답답함을 풀고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내 에너지와 딱 맞는 일을 찾게 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요. 억지로 막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되고요. 아, 이게 바로 내가 할 일이었구나 하는 어떤 본능적인 확신 같은 게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글쎄요, 좀 다르죠. 자료를 보면 약 70%의 사람들이 이게 내 진짜 소명이라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러니 에너지 부조화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옆에서 이게 네 일이야 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내면에서부터 이거다 싶은 그런 강렬한 느낌? 마치 딱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편안하면서도 즐거운 그런 기분이 찾아온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성장을 위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불만족이라는 감정을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만족은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등 같은 거예요. 이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가능성의 증거인 거죠. 혹시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볼 때 괜히 부럽고 답답하고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그냥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곳이 바로 네가 가야 할 자리야 라고 내 안에 잠재력이 보내는 신호라는 거죠. 다음 성장 단계를 내면이 먼저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만족을 동력으로 삼는 성장 사이클입니다. 더 높은 곳이 보이니까 지금의 내 자리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죠. 바로 그 답답함이 원동력이 돼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공부와 준비를 시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불만족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촉매제인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만족과 답답함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있나요?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가장 소중한 나침반일지도 모릅니다.